안녕하세요. 추리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죽음. 17살 소년 켄드릭 존슨이 거꾸로 말린 체육 매트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함께 추리해보려 합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라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2013년 1월 10일 조지아주 발토스타에 위치한 로운즈 고등학교. 켄드릭 존슨은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했지만 오후 수업 시간에 켄드릭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도 켄드릭이 귀가하지 않았고 학교 체육관에서 목격된 이후 보이지 않자 켄드릭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학교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켄드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육관 구석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체육 매트 속에서 켄드릭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매트 속에 거꾸로 들어가 있었고 신발 한 짝은 시신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규정했는데요. 학교 친구들에 따르면 켄드릭이 평소 체육 시간이 끝나고 신발을 매트 위나 아래에 숨겨두었다고 했기에 경찰은 켄드릭이 그날도 매트 안에서 신발을 꺼내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1차 부검 결과마저 매트 안에 끼어서 질식사한 것으로 나오고 타살 흔적도 찾지 못해 이 사건은 사고사로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켄드릭의 부모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었죠. 켄드릭의 부모는 켄드릭이 수업 시간에 체육관에 간 것이 이상하다며 누군가 그를 불러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과 트러블이 있었기에 누군가 켄드릭을 불러내서 죽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에 켄드릭의 부모님은 민간 부검의에게 두 번째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부검의는 켄드릭이 머리에 강한 둔기 외상을 입었고 이는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니라 살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요청한 3차 정밀 부검에서도 사고가 아닌 둔기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오른쪽 목과 경동맥 부근 연조직의 둔기로 맞은 외상과 깨진 왼쪽 턱으로 보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부검 당시 켄드릭의 주요 장기들이 제거된 상태로 장기 대신 신문지 조각들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자 켄드릭의 부모는 장기가 실종됐다며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육관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 핵심 시간대의 영상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켄드릭이 체육관에 들어간 시점과 그가 매트에 들어갔다는 추정 시간 사이의 영상이 누락돼 있었죠. 법의학 분석가가 확인한 결과 35대의 CCTV 중 2대의 카메라에서 각 1시간 5분, 2시간 10분의 분량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학교 측은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가 아니라 했고 경찰은 카메라가 고장났거나 자동으로 덮어 씌워졌을 수 있다고 했지만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고의적인 삭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켄드릭과 갈등을 겪은 학생들 중 두 남학생의 아버지가 FBI 요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3가지 가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 결론이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2차, 3차 부검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 높이와 폭만 봐도 매트를 옮기고 신발을 꺼내는 게 더 쉬워 보이지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켄드릭 부모의 장기 실종 주장과 CCTV 영상 조작 주장에 켄드릭의 부모가 사고로 죽은 아들을 이용해 돈을 타려고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는 켄드릭 부모가 39명에게 총 1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더욱 심화됐습니다. 켄드릭의 키는 약 178cm, 어깨도 넓은 체격인데요. 매트의 높이는 182cm였으며 입구의 지름은 약 35cm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 크기의 매트에 성인 남성이 들어가는 실험에서 상체만 들어가기도 어려웠다는 결과가 나왔죠. 자기 키보다 높은 높이와 어깨도 들어가기 어려운 폭에 켄드릭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체육관 CCTV에도 그가 매트에 들어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공개된 CCTV 영상 속에 켄드릭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앞서 본 재부검 결과에 따라 타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켄드릭의 부모는 이에 특정 학생들과의 갈등을 지적하며 살해 후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공식적인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기 제거는 때때로 부패 방지를 위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를 신문지로 채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왜 1차 부검 이후 장기 자리를 신문지로 채워 넣었을까요?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켄드릭이 꺼내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 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켄드릭이 신발을 꺼내려고 했다면 신발이 머리 쪽에서 발견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 그 신발이 진짜 켄드릭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요. 게다가 체육관 안에서 피 묻은 신발과 옷이 발견되었고 체육관 벽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 주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1차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민간에서 진행한 2, 3차 부검 결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검 결과가 맞는 걸까요? 체육관은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발견된 신발과 옷만으로 켄드릭의 타살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겠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CCTV 영상의 일부분이 사라졌고 가족들은 누군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체육관에서 나오던 학생들의 영상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영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당사자 39명 중에는 FBI 요원도 있었는데요. 켄드릭의 부모는 FBI 요원의 아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FBI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때 사고사로 판단 후 1차 부검 결과만 가지고 사고사로 결론지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에 켄드릭이 나온 CCTV 영상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켄드릭의 가족들은 지금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FBI 요원의 아들이 용의자라는 이유만으로 FBI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켄드릭 존슨의 죽음은 미국 전역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인종차별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의 가족은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수차례 재수사를 요청해왔습니다. 2021년 지역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 켄드릭은 단순히 신발을 꺼내려다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 진실이 감춰진 걸까요? 여러분의 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추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